네, 이번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충돌에 관한 논쟁적이고 또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3주 동안 일종의 인터넷 여론조사를 거쳐서 정부 권고안을 만드는 방식이 적절한지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태영 기자, 이번이 세 번째 국민 참여 토론인데 먼저 토론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외부 심사위를 거쳐서 정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또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월과 4월에 접수됐던 국민 제안 중에서 이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앞선 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나 TV 수신료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제가 정해지만 그런 토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있는 그 대통령실의 발제를 읽고 여기에 추천과 비추천, 그러니까 찬반을 표시하는 게 있고 또 댓글로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찬반이 투표, 댓글이 토론, 이런 식의 일종의 인터넷 여론조사인 셈입니다. 이 참여하려면 SNS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에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듯이 이 동일인 투표, 그러니까 이 어뷰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죠? 예, 이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네. 이 토론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권고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대통령실이 모아서 심사위원회에 보내고 심사위를 거쳐서 공고안 형태로 만들어서 각 부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대통령실 권고라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부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지시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론 수렴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잇따릅니다. 특히 주제가 예민한 정책이라면 말이죠. 앞선 토론을 보면요.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는 투표가 2,300여 건, 그리고 댓글이 1,900여 개였고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투표가 5만 8천여 건, 또 댓글이 6만 3천여 개였습니다. 네. 이게 숫자만 보면은 통상의 여론조사보다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조사연구학회 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 목적은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의견을 도출하는 거라는 거죠. 앞서 일부 토론은 정치권과 유튜버 등이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네. 또 토론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도 보면 개정 의견이 90%가 넘은 도서정가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나온 그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시행령을 개정하라라고 바로 또 권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권고 수위나 이행 속도 같은 데서 대통령실의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국민 참여 토론을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과의 소통, 또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책 권고,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면, 특히나 그게 예민한 정책이라면 이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는 게 좀 일반적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야 대립 속에 대화도 쉽지 않은 이른바 정치 실종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명분으로 특정한 방향의 정책 동력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주태영 기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